안녕하세요. 밥보다 음향기기를 더 좋아하는 범노래입니다. 이번 영상 주제는 헤드폰이 줄 수 있는 최대의 재미와 감동, 야마하의 YH5000SE 모델입니다. 야마하 공식 사이트를 가보면요, 야마하보다 더 사운드를 잘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사실 웃으면 안 되는데 되게 진지한,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약간 중2병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 말을 자신있게 쓰려면 대단한 자신감과 실력을 갖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웃음거리가 될 거니까요. 근데 야마하는 뭐 그 정도의 수준을 갖고 있는 능력이 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이 돼요. 인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음향기기 브랜드를 다 존중하고 존경하지만 야마하도 상당히 저는 그 실력을 인정하고 있는 브랜드거든요. 여러모로. 이 말을 저는 우습게 생각하진 않아요. 아까 웃었지만. 네. 야마하는 일본의 모노모바일 대기업이고요. 굉장히 여러 범주의 그런 산업을 하죠. 가장 크게 그 양분되어 있는 게 하나는 이제 음향기기 쪽하고 하나는 이제 모토, 야마하 모토라고 하는 오토바이 쪽이 가장 이제 유명한 것 같아요. 그 두 개가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 전혀 상상이 가지 않지만 야마하는 그만큼 재밌는 브랜드예요. 어떻게 그게 두 개가 연관이 있지? 어쨌든 야마하 브랜드가 굉장히 넓은 범주를 취급하고 있지만 다루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음향은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마하의 시작이자 뿌리 근본인 거죠. 세계 최고의 악기 및 오디오 장비를 생산하는 그런 제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음향기기 브랜드는 진짜 많잖아요. 진짜 많은데 이게 전방위적으로 음악 산업 전체에 다 손을 미치고 있는, 그러니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브랜드가 떠올려 보면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야마하라는 생각이에요. 모든 음향기기에 다 한 번씩은 찍먹을 해본 브랜드라서. 근데 이제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내가 해봤는데 해봐서 알아, 내가 그런 거. 그러니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요 말을 쓸 수 있는 브랜드예요. 어떤 거에도 야마하는 그 말을 다 던질 수 있습니다. 야마하 브랜드의 특징이 보통 이제 음향기기가 둘 중에 하나로 좀 갈리는 편이에요. 전자악기 소리를 잘 내는 그런 브랜드가 있고요. 그리고 어쿠스틱 악기를 잘 내는 브랜드가 있고, 좀 갈리는 편이에요. 음악 장르도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전자악기 같은 경우에는 최신 가요나 일렉트로닉, EDM, 팝 요런 식으로 좀 현대 음악에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게 이제 전자악기고요. 이제 어쿠스틱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클래식이죠. 자연 악기, 악기를 진짜로 연주해서 녹음을 하는 것. 그러니까 전자악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쿠스틱 악기는 실제로 악기를 연주해가지고 녹음하는 그런 형태를 얘기하는데, 주로 이제 뭐 재즈나 클래식 같은 그런 좀 고풍스러운, 좀 난이도가 있고 레벨이 좀 높은 음향에 좀 어울리는데, 보통 한 브랜드의 그런 음색이, 그러니까 음악적 색깔이 이 전자악기나 어쿠스틱 악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이 둘 다 좀 잘 다루는 브랜드가 굉장히 희귀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야마하는 실제로 둘 다 다루기 때문에 어떤 그 장르에도 그 최적화된 사운드를 낼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실제로 전자악기로도 야마하가 되게 유명하고 어쿠스틱 악기로도 야마하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브랜드는 스피커랑 이어폰이랑 헤드폰을 다 다룹니다. 물론 시장 자체가 스피커 쪽에 좀 많이 쏠려 있다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스피커가 주력이고 이어폰, 헤드폰은 좀 곁다리라는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어쨌든 이 야마하는 총체적으로 이 스피커랑 이어폰, 헤드폰을 전부 다 다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셋 다 만드는 브랜드가 의외로 많지 않아요. 뭐 스피커 유저하고 이어폰, 헤드폰 유저가 완벽히 좀 갈리기 때문인데, 어쨌든 야마하는 요 세 가지의 그 음악 재생 도구를 모두 다 다루고 있다, 다루고 있는 브랜드다. 그런 만큼 아무래도 이 소리 재생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이해도라는 게 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만큼 각 유저들이 어떤 거를 원하고 어떤 식으로 소리를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어떤 구조로 소리가 재생되는지에 대한 확실한 좀 이해와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브랜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브랜드는 홈시어터랑 하이파이를 둘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쪽에서는 이걸 사실 가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오디오 쪽에서는 좀 많이 가리거든요. 용도가 확실히 좀 정해져 있어요. 이걸로 음악 들으실 거예요? 아니면 영화 보실 거예요? 이렇게 딱 갈리거든요. 이게 이 갈리는 이유는 소리가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홈시어터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이제 빵빵 터져야 되거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관 가서 보는 영화. 왜 영화관 가지? 사운드랑 그 다음에 그 화면이 빵빵하기 때문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홈시어터의 기본 가치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거는 빵빵해야 됩니다. 그래서 쾌감을 주는 거죠. 피를 끌어오르게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홈시어터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이파이는 좀 다르죠. 하이파이는 되게 이제 섬세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고
감성적이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홈시어터랑 하이파이는 정반대의 영역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야마하 브랜드는 둘 다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에 대한 시각, 소리에 대한 그런 전체적인 이해도라는 것들이 굉장히 넓은 범주에서 이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문어발 기업 야마하는 문어발 대기업이지만 음향기기 자체에서도 이제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조금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고 그 넓은 분야를 모두 다 섭렵하고 있다, 이런 브랜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마하가 되게 오래된 브랜드예요. 그리고 이제 규모가 되게 크다 보니까 대기업은 아무래도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제 의사 결정하는 게 조금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윗분들이 오래 되게 되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야마하가 조금 절치부심해가지고 새롭게 정립한 사운드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루 사운드라는 개념이에요. 어떤 특별한 기술 같은 게 아니고 어떤 음향 프리셋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어폰, 헤드폰에서 쉽게 그러니까 듣게 되는 용어 중에서 이제 하만 타겟이라는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좋아한다라는 거를 통계를 내가지고 그 소리를 최대한 비슷하게 근접하게 내는 어떤 소리 영향, 그런 소리의 뭐 형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하만 타겟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처럼 야마하가 새롭게 정립한 이 트루 사운드라는 개념에 맞춰가지고 제품들이 새로 나왔는데, 야마하가 내고 싶은 최근의 목소리입니다. 새로운 사운드 시그니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트루 사운드는 세 가지 3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토널 밸런스, 두 번째는 다이나믹스, 그리고 사운드 이미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는 음의 높낮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음의 이제 크기, 음이 얼마나 작게 나고 크게 나냐, 요거이고요. 공간, 소리가 이제 연출되는 공간을 의미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리의 거리와 방향이라고 좀 바꿔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소리의 여러 물리적인 특성을 고려해가지고 이 트루 사운드라는 걸 정립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주인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은 플래그십 유선 오픈형 헤드폰이고요. 가격이 498만원입니다. 과연 플래그십다운 금액을 하고 있군요. 이 헤드폰에 사용된 드라이버는 오소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인데, 70년대, 야마하가 70년대에 플래그십 헤드폰을 만든 게 있어요. HP-1이라는 헤드폰을 만들었었는데, 그게 이제 아주 옛날 거잖아요. 50년 전 거니까. 그거를 현대의 기술력과 시각으로 재해석해가지고 다시 만든 게 이 오소 다이나믹 드라이버입니다. 이름에 다이나믹이 있어가지고 다이나믹 드라이버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처음에 낚였어요. 다이나믹 드라이버 아니야? 했는데 평판 자력형이었습니다. 요새 어지간한 그 플래그십 헤드폰들은 대부분 다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들기가 그만큼 까다롭지만 그만큼 뛰어난 성능을 내주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를 70년대부터 만들었으니까 야마하의 기술력이 대단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종류의 케이블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SPC 케이블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이제 실버 플레이티드 코퍼라고 해서 쉽게 말해서 은도금 동선 케이블을 두 가지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언밸런스랑 밸런스 구조 둘 다 지원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당연하게도 메이드 인 저펜, 일본 생산입니다. 대부분 음향기기 브랜드가 마찬가지로 플래그십 제품은 본사가 있는 본국에서 생산을 하죠. 야마하 최고의 제품인데 당연히 일본에서 만들어야지 라는 생각일 것 같아요. 자, 외관 및 착용입니다. 대단히 기계적인 디자인으로 생겼어요. 첫인상은 생각보다 작다입니다. 이게 플래그십 헤드폰들이 보통 플래그십이잖아요. 그래서 최대한의 퍼포먼스를 보여야 하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편안한 착용감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니멀하고, 그다음에 뭐 가벼운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보통은 좀 엔트리급에서 챙겨야 될 거고, 플래그십으로 갈수록 좀 포스, 그다음에 좀 떡대,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좀 비싸 보이는데 막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대부분 플래그십들은 미니멀하지 않은데, 이 헤드폰은 굉장히 좀 작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생각보다 작네? 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디테일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범접할 수 없는 마감 텍스처를 가지고 있어요. 실제로 디테일을 보면은 디테일이 좀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야마하의 그랜드 피아노를 생산하고 그다음에 하이엔드 오디오 부품을 생산하는 카케가와 공장에서 독점으로 이 헤드폰을 생산해요. 다른 모델과 확실한 차별을 두기 위해서 좀 상징성이 있는 거죠. 우리의 최고의 것을 보여드립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공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게가 320g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무게인데, 이게 뭐가 충격적이냐, 아까 이제 첫인상이 되게 이제 작은 느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플래그십답지 않은 되게 그러니까 좀 작은 것 같다. 그러니까 중형보다, 그러니까 중소형 같은 느낌이다 라는 느낌이었는데, 무게는 더합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보통 플래그십 헤드폰은
고급스럽기 위해서 이제 우드나 메탈 재질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보통 300이 안 나오거든요. 300대는 보통은 플라스틱 제품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제품은 메탈 재질을 충분하게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고급스러운 소재를 많이 넣었는데, 이제 고급 소재는 가격도 비싸지만 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런 걸 했는데도 320g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 헤드폰은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인데, 이 평판 자력형 드라이버의 핵심은 굉장히 무거운 자석이거든요. 그런데도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만들었나,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무게입니다. 어쨌든 플래그십, 경쟁 플래그십 모델 중에서 가장 독보적으로 가볍다, 이게 좀 장점인 것 같고, 굉장히 이제 가벼운 무게와 훌륭한 착용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사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5000SE의 사운드는 이어패드에 따라서 크게 갈리거든요. 완전히 좀 지향점도 다르고, 같은 제품이라고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리가 좀 많이 달라가지고 이어패드에 따라서 소리 설명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중급 이상의 헤드폰들이 대부분 제공하는 게 이제 두 개의 이어패드를 제공하거든요. 가죽 이어패드가 있고 스웨이드 이어패드가 있습니다. 이어패드를 쉽게 탈착할 수 있도록 조금만 돌리면 살짝 돌려서 착용하는 방식이에요. 별 부담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스트레스가 1g도 없이 아주 쉽게 착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가죽 이어패드입니다. 가죽 이어패드는 정확하게 이어폰 유저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높은 집중력을 가지고 있고요. 한 점에 꽂히는 소리를 만듭니다. 이게 한 점에 꽂힌다는 게 소리가 이제 굉장히 다이렉트로 이제 들어오는 느낌인데, 안쪽을 파고들면서 마음을 후벼 파는 감동과 재미가 있어요. 되게 집요할 정도로 마음을 막 후벼 팝니다. 이거 듣다 보면은 좀 약간 미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파괴력이 있다고 하죠. 소리의 힘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아니면 그 소리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모르게 음악에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음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수 또는 이제 음악들이 벼랑 끝에 몰려가지고 소리를 내는 그런 간절함 같은 게 느껴집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라, 막 이런 명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감히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음악 들으면서 음악만 순수하게 이제 감상도 물론 하지만 보통은 딴짓을 많이 하거든요.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글을 쓰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책을 볼 때도 음악을 들으면서 이런 식으로 좀 병행을 하는데, 이 헤드폰으로 음악을 들을 때는 감히 다른 짓을 할 수가 없어요. 제 감각을 100% 여기에 집중을 해야 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여기를 집중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다 뒷전으로 보게 돼요. 이거는 이 사운드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라고 되는 거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좀 느낀 게,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게 되게 단순한 하나의 감정만을 오래하지 않거든요. 되게 고요하고 조용하고 차분하고 이런 분위기도 있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막 그 화가 나고 열정적이고 좀 분위기가 되게 극과 극으로 좀 나뉠 수 있잖아요. 그게 곡마다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대편성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한 곡에서도 그 분위기가 극명하게 나뉘어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이 고요함과 이 역동성, 그게 이제 감정적으로 큰 대비를 보입니다. 아주 극명하게 차이를 보여요. 아주 섬세했다가 아주 스케일이 작고 여리고 이런 소리였다가 빵빵 터지는 곡도 굉장히 잘 소화합니다. 보통 제품들은 이게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강하고 이 부분은 약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제품은 둘 다 강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야마하가 소화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좀 넓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까 이제 트루 사운드 부분에서 얘기했던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능력은 아주 극단적으로 나뉘는 그 소리의 분위기를 아주 잘 표현한다, 둘 다 잘 표현한다, 이런 점에서는 따라올 수가 없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굉장한 수준이에요. 반면 이제 스웨이드 이어패드입니다. 스웨이드는 헤드폰 유저 타겟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가죽 이어패드는 이어폰 유저 타겟이었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한 점으로 이제 꽂히는 그런 소리였다 그러면, 요 이제 스웨이드 이어패드 같은 경우에는 보다 좀 넓은 공간, 면에서 나오는 것 같은 소리, 이런 식으로 좀 소리에 그 굵기가 굵어졌고, 그 다음에 스케일도 조금 더 많이 넓어졌어요. 상당히 여유롭고 편안한 공간감을 지닙니다. 그리고 밀도와 개방감이 좀 양립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보통은 이게 상반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밀도감이 높으면 공간이 좀 좁고, 그다음에 개방감이 있으면 좀 이제 공간이 여유롭게 느껴지는데, 그만큼 밀도감이 좀 낮아요. 이제 뭔가 좀 공허한 느낌이라든지 좀 가벼운 느낌이든지 이렇게 좀 나거든요. 그런데 이 스웨이드 이어패드에서는 밀도와 개방감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밸런스가 있어요. 가죽 이어패드는 소리가 조금
어떻게 보면은 돌격대장 같은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스웨이드 이어패드는 뭐 이제 좀 더 밸런스를 챙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음이나 중음, 그다음에 고음, 요 이제 음역대별로 밸런스도 맞추고,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그 공간의 균형감이라고 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소리가 좀 차분해지고 좀 느려진 느낌이라 가지고 가죽 이어패드로 들었을 때 느꼈던 그 강렬한 느낌, 강렬한 음악 감상의 느낌이 조금 무뎌진 느낌입니다. 이게 이제 나쁘게 말하면 이제 개성이 좀 무뎌졌다고 할 수 있지만, 좋은 말로 하면 포용력이 늘어난 거죠. 500만원짜리 플래그십 헤드폰이면 요구하는 게 좀 많단 말이에요. 내가 500만원 주고 이 끝판왕 헤드폰을 샀는데 이 제품으로 뭔가 다양한 것들을, 모든 것들을 포용하려고 하면은 이 스웨이드 이어패드가 맞는 거죠. 보편성이라고 해야 되나? 좀 호불호 요소가 없고 모든 소리의 능력치에서 다 평균 이상인 그런 욕심을 바란다고 하면 스웨이드 이어패드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선택은 가죽 승이에요. 근데 가죽으로 들었을 때 정말 아름다운 소리의 세계를 경험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스웨이드에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가 제 입장에서는 굳이 야마하가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 소리는. 그러니까 그 소리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이 제품에서만 들을 수 있는 소리인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좀 너무 좀 무난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많은 것을 포용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둘 다 제공하니까 그때그때 이제 교체해가면서 들어보면은 뭐 상관없을 거는 같아요. 보통 이제 이어폰 구매하면 두 종류의 이어팁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실리콘하고 그다음에 폼 재질의 이어팁을 주거든요. 저는 이제 실리콘을 선호하는 게 그게 이 이어폰이 가진 원래의 소리와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원래 의도인 걸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폼팁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 목적용이라고 보는데, 그게 이제 뭐 차음성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저음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소리의 이제 밀도감을 강화한다든가 아니면 그 귀의 착용감을 좀 더 좋게 한다든가 이런 특수 목적용에 가깝기 때문에 순수한 이어폰의 소리 자체는 실리콘 쪽이 훨씬 더 정확하다고 보는 건데,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이제 헤드폰에 제공되는 두 가지의 이어패드 중에 가죽 소재가 있고 이제 스웨이드나 아니면은 좀 벨벳 소재가 있는데, 그런 소재보다는 이제 가죽 소재가 이 헤드폰의 본연의 소리를 내지 않았나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브랜드가 이제 스피커랑 이어폰, 헤드폰 다 다루는 브랜드잖아요. 게다가 이제 스피커가 주력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 90% 이상이 스피커로 좀 쏠려 있는데, 그런 브랜드에서 하는 실수가 있는데 이어폰, 헤드폰에다가 자꾸 스피커 튜닝을 집어넣어요. 이게 이어폰, 헤드폰 유저들과 그러니까 스피커 유저들의 그 소리를 받아들이는 인식 자체가 되게 많이 다르거든요. 스피커 브랜드가 봤을 때는 스피커 소리가 원래 자연스러운 소리고 이상적인 소리고 이게 맞는 소리고 고급 소리고 비싼 이어폰이나 헤드폰에도 똑같이 넣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점. 그렇게 하면은 이어폰, 헤드폰 유저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거든요. 야마하의 헤드폰과 이어폰을 들어봤을 때, 그러니까 최근 나온 트루 사운드가 적용된 이어폰과 헤드폰을 들어봤을 때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건 명확하게 그러니까 이어폰, 헤드폰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소리를 튜닝한 게 확실했어요. 그래서 억지로 스피커의 소리를 집어넣지 않았다.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 기준에서 역대 최고의 사운드를 갖고 있는 플래그십 헤드폰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드릴 게 저는 음질보다는 음악성을 굉장히 더 높게 평가하는 편이에요. 음질이 좋으면 감탄을 할 수 있고 음악성이 좋으면 감동을 할 수 있죠. 근데 유효기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효기간이라고 해야 되나? 마음에 남는 게 오랫동안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감탄 같은 경우에는 좀 빨리 꺼져요. 그러니까 그때뿐인 것 같은 느낌? 그런데 이제 감동은 오래 갑니다. 제가 봤을 때 여러 플래그십 헤드폰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의 음악성을 갖고 있는 거는 이 야마의 5000SE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헤드폰입니다. 제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헤드폰이에요. 또 이제 음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러니까 음질에 이제 고저 차가 있는 거는 미들급이나 뭐 엔트리급 정도에서는 음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런 걸로 좀 구별을 할 수 있지만 경쟁 모델이 다 플래그십 헤드폰이면 다 알만큼 알만한 사람들이잖아요. 다 기본은 다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그런 기존에 좀 충실한 사운드를 넘어서서 완전히 새로운 것을 좀 전달할 수 있어야 다른 어떤 제품도 전달할 수 없는 고유의 그런 감동과 그런 매력을 전달하는 것이 플래그십 제품들이 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음질보다는 음악성에 더 많은 가중치를 주는데, 그런 점에서 이 제품이 정말 압도적인 감동을 줬기 때문에 최고의 사운드를 가진 헤드폰입니다. 이 제품 처음 들어본 게 한 1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그때에 요것만 들은 게 아니었고 무선 이어폰 플래그십 모델도 들어봤거든요.
그 모델이 이제 TW27B라는 무선 블루투스 이어폰이었습니다. 거기에도 트루 사운드가 접목되어 있었는데 그 이어폰 리뷰에서도 이 이어폰은 무선 중에서 최고의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극찬을 했었어요. 그 제품은,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이라는 게 사운드로만은 설명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선 이어폰이다 보니까 뭐 연결 안정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 품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디자인이라든지 왜냐면 그거는 이제 밖에서도 쓰고 다녀야 되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사운드 말고는 크게 점수를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드폰은 사용처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내용 플래그십 헤드폰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소리만 좋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무선 헤드폰 27B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는 정말 좋다, 사운드만 정말 좋다,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을 했었었는데 5000SE 모델 같은 경우에는 사운드가 다거든요. 이 플래그십 유선 헤드폰은 오로지 소리로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제품 금액이 이제 498만 원이잖아요. 제 솔직한 감정으로는 이거의 금액의 한 두세 배가 돼도 저는 충분히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제품이었어요. 어쨌든 플래그십은 사실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팔릴 거냐, 잘 팔릴 거냐,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만드는 제품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비싸도 용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야마하의 이 트루 사운드는 정말 놀랍다, 정말 제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정말 제 취향을 저격하는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냈다. 야마하가 예전부터 사실 좋아하는 브랜드는 사실 아니었는데 이 트루 사운드가 접목된 그 제품들은 정말 둘 다 너무나 훌륭했다. 눈물을 흘릴 뻔했다. 이렇게 조금 소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야마하의 플래그십 유선 헤드폰 YH5000SE 모델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눠봤고요. 제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범놀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